날씬해도 비만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내 몸속 비만 세포와 혈액 속 찌꺼기를 관리하고 싶다면 동국대 일산병원 오상우 교수의 명쾌한 강연에 집중해주세요. 재밌는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 오는 비만 환자들이나 뭐 콜레스테롤 높거나 이런 환자분들 아침 먹기만 하면요, 살 빠지는 사람은 그거 하나면 2kg 빠집니다. 정말.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끼니 거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간헐적 다시 하셔도 좋은데 시간에다 맞춰서 먹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주의점. 자기도 모르게 기름 많이 먹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 잠깐 나왔는데 김밥 성분이 훌륭하거든요. 근데 김밥을 먹을 때 참기름을 많이 발라버리면 열량이 높은 고열량 살찌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비빔밥 우리나라 최고의 음식이죠. 근데 비빔밥에 여러분들이 참기름을 많이 뿌리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살찌는 원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모르게 쓰는 기름을 조금 없애야 되고요. 어떤 분은 그러면 참기름 안 써도 들기름 쓰면 좋잖아요. 들기름 오메가3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올리브유. 그거 먹으면 오메가3 훌륭하죠. 그러나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는 매우 좋습니다만은 그 오메가3면 들기름도 칼로리는 높아요. 그래서 기름을 참기름을 기름 많은 기름을 그걸로 대체하시는 건 좋은데 많이 먹으시면은 그것도 똑같이 살이 찐다는 걸 오늘 꼭 기억하고 가시고,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요리해 줄 때도 그런 면을 좀 명심하시고, 그 다음 비빔밥 먹을 때도 참기름 많이 뿌려 먹지 마시고, 고기 먹을 때 이거 기름이 많다 싶으면은 석쇠에 구워서 기름을 좀 밑으로 빼서,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실수록 집에 좀 여성분들만 있는데 집에 영감님이나 이런 분들 고기 좀 챙겨 드셔야 되는데, 발암 물질은 맞지만은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살 빼려고 그러면 배부르게 먹지 말고 네가 3분의 2쯤 찼다 싶을 때 숟가락을 놓아버려라.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1시간 20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살찌는 원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면 커피 믹스. 이게 포화지방이라고 지방 중에 제일 나쁜 지방이 거기 많은데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에 중독되게 돼요. 그게 포화지방이 이게 상당히 나쁜 지방이에요. 그거 정말 안 좋은 지방이거든요. 이게 또 살찌는 원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커피는 그냥 우리가 내려서 먹는 커피, 설탕이나 프림이 안 들어간 커피는 권할 만합니다. 영유성 식도염이나 위장장애만 없으면은 권해드리는데 줄이래요. 하루에 제가 보면 환자는 20잔 드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10잔 넘게 드시는 분인데 이게 안 좋아요. 근데 달콤하고 맛있어요. 외국에 온 사람들 이거 보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너무 맛있다고. 근데 그게 사실은 건강에 좋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혈당을 많이 높이는 거가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인슐린이 분비돼서 몸에 암도 잘 있고 당이 있고. 근데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설탕을 많이 뿌려서 드시고 계세요. 근데 전 세계도 탄수화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탄수화물과의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선언한 적은 없고요. 당과의 전쟁이에요. 당. 설탕이나 과당. 우리가 사 먹는 콜라나인데 들어있는 과당. 이거와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줄이시고, 아까 말한 원칙을 지키면은 살 빠져요. 그거 아니라고 뻔한 소리네 싶으시지만 해보세요. 정말 빠집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1950년대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이 쪘던 원인을 해결을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육식보다 채식이 좋다, 아니라는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런데 우리 한식 있죠. 자, 이게 한식은 좋다.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한식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외국의 유명한 분들, 저하고 친한 세계적으로 비만, 건강에 대한 대가들이 한국 한식을 보면요. 최고다. 어떻게 이런 음식이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요. 어디 갔냐. 여기에 전, 그 다음에 참기름. 이게 많이 들어가면은 생각보다는 건강식이 아닌 걸로 변할 수 있다. 우리 한식 자체는 괜찮은데 그런 이야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살 빼는 이야기 한번 먹는 걸로 정리를 해봅시다.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살 빼는 적이 있는데 한식의 세계화 사업을 할 때 저한테 갑자기 농진청에서 의뢰가 왔어요. 한식의 세계화에서 한식이 얼마나 살이 잘 빠지고 당뇨병에 좋은지 입증해달라. 저는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그 삼성병원, 강북 삼성병원의 당뇨병 센터에 같이 하자고 해서 의뢰를 했는데 당뇨병 센터에서 젊은 학생 2명을 입원을 시켰어요. 한 사람은 미국에서 온 학생, 뚱뚱한 학생, 한 사람은 한국에 있는 뚱뚱한 학생, 이 2명을 데려다가 한 달 동안 입원을 시켜서 미국 학생한테는 한식을 먹였고요. 한국 학생한테는 미국의 기름진 고기하고 미국 식사를 먹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미국 학생이 뚱뚱했는데 한식을 먹어서 빠지고 우리 한국 뚱뚱했던 학생한테는 미국 식사 기름진 음식을 먹었으니까 쪘겠지 하고 생각을 입원을 시켰거든요. 한 달 동안 못 나가게 했고요. 돈 많이 줬던 이 친구들이 돈을 벌겠다고 그냥 안 나가고 병원 안에서 준 것만 먹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 생각에는 미국 학생이 한식 먹어서 빠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재밌는 건 둘 다 빠져버렸어요. 왜 둘 다 빠진지 아세요? 활동을 적게 해서. 이거 지방에 놓으면 얼마 전에 했는데, 그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조지 브레이어라는 사람이 60년 동안 건강과 비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때 이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다이어트도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이분이 전 세계 연구를 한 20만 개, 10만 개의 그 다이어트 방법을 다 연구했어요. 그때 10만 개가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부터, 그 같은 것부터. 근데 특징은 뭐냐면은 평소에 먹던 방법을 바꾸면 효과가 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미국 학생이 한국의 학생처럼 기름기 덜 있는 거 먹으면 빠졌고요. 한국 학생도 기름기 있는 음식 막 주니까 빠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다이어트도 10만 가지 다이어트 중에 다이어트로 오랜 기간 성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학생은 한 10년 봤으면은 이 학생은 나중에 되게 건강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보다 기름을 덜 먹으니까. 당장 살 빠지는 건 효과는 똑같다는 이야기고 5년, 10년 지나서는 미국 학생은 건강해졌겠는데 이 한국 학생이 미국 식사를 따라갔다면 이 친구는 5년, 10년 있다 심근경색증 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이어트의 원칙을 지키세요. 원칙을 지키시면 성공합니다. 대신에 이런 다이어트, 유행하는 다이어트 다 효과 있어요. 대신에 평소에 하는 식습관을 바꿔서 여러분 만의 다이어트 방법 만들고 그걸 다 떠들고 다녀도 다 효과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한테? 왜냐하면 평소에 먹던 거 바꾸면 다 효과 있습니다. 대신에 오랜 기간 가면은 다 나빠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이야기 한 번 더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 이야기는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야. 그 다음에 뚱뚱하면 오래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연구의 대가예요. 세계적으로 보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연구 방법의 문제예요. 그 문제는 설명하려다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네. 자, 요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관리법 한 15분 정도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적 요인인데 자, 여러분 술 먹으면 살찝니까? 쪄요. 알코올 중독자를 보신 적 있으세요? 찐 사람 보셨어요? 안 쪘죠?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술을 먹으면요, 술은 몸 안에 들어와서 지방으로 바뀌는 건 간에서만 바뀌어요. 다른 데서 지방으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방간을 일으킵니다. 대신에 술은
몸 안에 지방, 쌓여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걸 방해해요. 그 다음에 그 술을 먹으면요, 식욕이 자극됩니다. 식욕 자극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끝나고 나가셔서 저녁 삼겹살 하나 구워 먹고 반은 나눠서 맹물하고 삼겹살 드셔보시고 반은 소주 한잔 하고 드셔보세요. 소주 한잔 먹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드세요.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생로병사에 보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칼로리가 2배 차이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술은 식욕을 자극하고 지방 분해를 장애하니까 그 살찌는데 원인이 됩니다. 일단 지방만 그래서 그 살 뺄 때는 지방 분해를 방해하니까 살 뺄 때는 술 드시면 안 돼요. 빼고 나서 몸이 안정화돼서 술 조금 드시면 되는데 대신에 그럼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살을 안 쪘나? 막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뇌에서 식욕 조절 중추가 아예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걸 영양소를 안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담배 피우면 살이 찝니까? 담배 다이어트. 금연하면은 담배 다이어트도 있었죠. 근데 담배를 피우면은 내장 지방이 많아져요. 대신에 몸무게는 빠져요. 그게 뱃살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흡연하고 있는 분들이 담배 끊으면요, 담배 끊으면 또 살이 찝니다. 기초대사에 떨어져서. 그래서 담배 끊는 순간에 운동 식사일과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살 빼려고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내장 지방 많아집니다. 그럼 이야기 과학적인 근거를 한번 제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현대인의 제일 살찌는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저는요, 병원에서 비만 환자를 진료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봐요. 이 살찌는 게 우리 한국 여성들한테 엄청 스트레스. 왜냐면 주변에서 보는 시각이 살찐 사람 보면 지가 관리 못해서 한다고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자살을 기도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환자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한 17년 전부터 노력을 좀 많이 해서 이번에 국가 비만 종합 대책이 나오고, 그러면서 고도 비만에 한해서는 비만 수술을 인정을 해주는 보험 인증이 얼마 됐는데, 근데 그런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제일 느꼈던 게 뭐냐면 살 빼는 과정이 스트레스화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화되면요, 살도 찌고 몸에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살 빼야 돼. 텔레비에 봤더니 축자 살자. 저 운동 따라 해야 되는데 축자 살자 운동해요. 근데 초기에 몇 킬로 빠지다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은 절대 안 빠져요. 특히 내장 지방이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하고 식사 조절을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속에서 원리를 알아서 그런 기름기를 빼고 너무 혈당 높아지는 탄수화물을 조절하고 하면서 내 입맛에 맞고 내가 먹고 기분 좋은 음식을 바꿔야 되고, 운동을 할 때도요, 무슨 운동이 좋더라도 그 운동을 들인다 하면은 정말 여러분은 100% 실패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하고 즐겁지 않은 운동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잠을 잘 자야 돼요. 그 뒤에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금방 하고요. 자, 그 다음 환경요인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운동 말씀드리겠다. 시간이 많이 잡으면 그 운동 핵심적인 말씀. 자, 여러분, 살 빼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하는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유산소 운동이라는데, 그럼 유산소 운동 말씀드릴게요. 100m 달리기도 유산소 운동입니까? 200m 달리기는요? 300m 달리기는요? 좀 애매하죠. 그 유산소 운동의 운동 생리학적인 면은 좀 생략하고요. 건강하게 이야기 말씀드리면은 달리기 해도 좋습니다. 배드민턴 해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숨이 가빠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달렸는데 100m 달려서 똑같이 200m 달렸는데 숨 안 가쁜 사람은 유산소 운동 안 할 거예요. 근데 난 숨이 가쁘면 유산소 운동력이 떨어졌으니까 나한테 200m 달리기도 유산소 운동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숨 가쁜 운동을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요, 여러분은 혈관이 건강해질 수가 없고 암 예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암 걸리고 나면은 암에 걸렸기 때문에 너 가만히 쉬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더 나빠집니다.
그런 이야기 한번 우리 와이프한테 한번 했다가 되게 혼났거든요. 뭐냐면 애 낳고 나는데 너 빨리 운동해야 돼 그랬더니 내 애 낳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그 이후에 즉시 운동을 해야 빨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근데 어떻게 유산소 운동을 하냐면 마라톤 선수처럼 해가지고 헉헉거리면서 땅에 주저앉을 정도 운동하면 바보짓이에요. 반대 말하다 스트레스 호르몬 잔뜩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기분 좋을 때 어떤 사람은 뭐 계단 오르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평지 걷기 좋아하고 그런데 나 운동하면 나 여기 스마트폰에 핸드폰에 보면은 여기 몇 번 걸었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유산소 운동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걸었나를 보는 거거든요. 백화점 쇼윈도를 이렇게 쳐다보듯이 한참 걸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냥 일이에요. 노동이에요. 대신에 운동하고 나서 숨이 가빠야 돼. 숨이 어느 정도 가쁘면 좋으냐면 사람마다 다른데 요만큼 운동해도 어떤 사람이 이 정도고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그 정도 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운동량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수는 있지만은 숨이 가빠서 사람 토끼 노래를 하면 두세 소절 이상 따라서 연습적으로 못할 정도. 그 정도 숨가쁜 운동을 매일 10분씩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 할 때 10분씩이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30분씩만 채워주면요 뱃살 줄어줍니다. 내장 답니다. 쉬울 것 같죠? 근데 처음 해보는 사람 되게 어려워요. 빨리 오기가 괜찮아요. 예를 버스 타고 오신 분 계시면 버스 타기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빠른 걸음으로 집에까지 걸어 들어가서 집에 들어갈 때 왔다 하고 그냥 약간 헛걸을 정도. 그 정도 운동을 매일 하셔야 돼요. 저는 계단 오르기 아니면은 스쿼트 운동에도 허리 이렇게 하고 다리 이렇게 올라가는 운동 있죠? 그런 것들을 제가 해주거든요. 저도 하체 강화를 그 정도 운동을 숨가쁜 운동, 무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력도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하체 근력은 다리를 많이 써서 하는 운동을 하면 되고 팔 근력은 뭐 걸을 때 그냥 페트병이 자그마한 거 요만한 거 물치워서 이렇게 큰 손을 하고 걸어도 되는데 그게 싫으시면 벽 짚고 팔굽혀펴기 아니면 그 책상 짚고 팔굽혀펴기 가볍게 그 다음에 한 번 하고 나면은 명심해야 될 게 하루 쉬세요. 하루 쉬시고 그래야 근육이 달라붙어요. 근데 하고 나서 뻐근하게 하지 말고 약간 근육에 자극이 될 정도. 잠이 일어날 때 약간 뻐근한 느낌 정도가 있을 정도. 그 정도만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가볍게 안 되면 누워서 다리만 올렸다 내렸다. 제가 말씀드렸던 운동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리고 죽자 살자 하고 돈도 할 운동도 아니고 돈도 많이 드는 운동 아니거든요. 시간만 있으시면 돼요. 오늘 당장이라도 해보시면은 아마 5년, 10년이 다를 겁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뭐 과학적으로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수면인데요. 제가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제일 문제가 뭐 운동 부족, 먹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인의 더 큰 문제는 외국인하고 다르게 스트레스, 불안, 우울이 큰 문제고 또 하나 잊지 말고 해야 할 게 이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피곤하다 싶으면 제대로 못 잤고 여러 가지 이게 우리가 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왜 잠을 자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우리 내안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드디어 발견을 했어요. 왜 그런지 봤더니요. 우리가 잠을 잔 시간은요. 우리가 하루 종일 뇌가 활동을 하면서 쌓였던 여러 가지 피로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피로 물질을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치매나 그 다음에 만성 피로, 그 다음에 파킨슨병 이런 걸 일으키는데 이런 피로 물질을 자는 시간 동안 얘가 청소를 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소가 안 되고 계속 쌓이면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피로 물질을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사실 잠을 자는 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여기 나이가 60대, 70대 넘으면 반은 제대로 못 주무셔요.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자다가 두세 번은 깨야 되고 근데 3번 이상 자면서 깨시는 분은 깊은 잠 못 자기 때문에 비뇨기과 가서 전립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이 또 잠을 얼마나 잘 자느냐 못하는 내장 지방이 뱃살이 나오느냐 아니면 싸움이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잠 잘 자게 하는 몇 가지 원칙만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를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잠 안 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자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루 세우세요. 세우면 어때요? 그러다가 신문 이렇게 보든지 뭐 하든지 좀 앉아 있다가 대신에 핸드폰 보지 마세요. 핸드폰이나 텔레비에는요 블루라이트라는 게 나옵니다. 이 블루라이트라는 게 나오면요 이게 뇌에 가서 우리 그 뇌에 멜라토닌이라는 게 분비되는데, 멜라토닌 들어보셨죠? 이게 잠이 오게 하는 건데 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시켜서 잠을 더 안 오게 해요. 그래서 대들이 보지 마시고 책을 보든지 뭐 학을 보든지 생각을 하시든지 조금 있다가 그러다가 끈을 세우셔도 좋아요. 내가 어제 못 잤으니까 오늘 그러면 낮에 자야 된다고 낮잠 자버리시면은 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분비되는 게 이렇게 밤에 이렇게 분비됐다가 아침에 뚝 떨어졌다가 밤에 올라갔다 이렇게 주기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기를 안 주면은 그러니까 낮에 자버리면 이 주기가 안 생기겠죠. 그럼 멜라토닌 분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잠이 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했다가 낮잠은 주무시지 마세요. 대신에 일정한 시간에 자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한 1, 2주 걸려요. 2주 동안 연습을 잘하고 낮잠 자지 말자. 일정한 시간 자려고 노력하는데 머리가 복잡하면은 그냥 뜬눈 세워도 좋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강렬한 햇빛을 쬐세요. 그러면 이게 밤사이 멜라토닌이 이렇게 좀 올라졌다가 아침에 쬐면 이게 뚝 떨어지거든요. 이게 많이 떨어지면 저녁에 잘 올라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 보시고 강한 햇빛을 보시고 운동을 하고, 밤에는 빛을 좀 멀리하자. 자기 전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미 이야기하면 빛을 줄여야 된다는 거. 밤에 TV 켜놓거나 뭐 그런 거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텔레비보다 빛이요 눈을 감고라도 들어옵니다. 그럼 깊은, 그 다음에 소리 안 들리게. 어떤 분은 커튼을 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겨울에는요 밤을 할 때 습도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은 되게 좀 높은 데 계시면 습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물수건 같은 거 넣고, 사실 가습기가 좋은데 가습기가 얼마 전에 좀 사람들 오해가 있어요. 가습기 그 세정제 문제였는데 마치 가습기 자체가 없는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게 싫으시면 물수건이라도 좀 갖다 놓고, 여름에는 조금 너무 그거 하시면 약간 건조기라도 틀어놓고 해서 밤에 잘 때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부부가 같이 자는 경우 코골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골이 하면 힘들죠. 그 부인들 농담을 그러시더라고요. 코골이 하다가 딱 숨을 멈추면은 갑자기 빙긋 웃는데요. 드디어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조금 있다가 갑자기 하고 내쉬면 아이고 또 시작이네. 내 인생 언제 바뀌나 하다가 밤새 그거 쳐다보다가 못 주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방해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잠시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살을 좀 빼도, 그런 분들은 이비인후과 가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으시는 분은 살을 빼는 게 우선이거든요. 특히 목 주변에 살을 좀 빼는 것부터 먼저 시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직 시간 맞춰서 제가 20분에서 딱 끝내서 오늘까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뻔한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드린 거 한번 지켜보십시오. 정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예,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를 해주신 우리 오상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오늘 거의 정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청 가셨던 분들 좀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인사드릴게요.